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그리고 진짜 실화 사연이라니.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서 많이들 놀라워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때 미국의 커네티컷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땐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친구들도 사귀면서 서서히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학교, 대학원, 직장까지 어쩌다 보니 맨하탄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맨하탄이 미국의 다른 지역이랑 한 가지 크게 다른 게 있다면 한국 남자와 여자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자 파이면 남자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여자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 미대, 디자인 스쿨, 음대 등등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이 많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남자보단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집, 디저트집 등등이 많거든요. 물론 국내에서 이곳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도 여기 맨하탄을 많이들 좋아하고요. 저는 30일 남편 나이 27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미국 맨하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유학생으로 온 진수 씨를 만나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애 8개월 만에 맨하탄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버님만 계시고 어머님은 남편 대학교 1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아버님을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시아버님께선 그냥 이곳 맨하탄 가족들과 치르고 한국에서 보자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알았다고 하고 그곳 지인들 모시고 조촐히 치렀고요. 저는 결혼 후 여전히 직장을 다니며 남편의 덧바라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게는 친정도 있고 보수도 좋았기에 맨하탄에서의 2년 결혼 생활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 지민 씨가 학생 신분이라 아기 계획은 한 숫에 돌아가서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들어가면 혼자 되신 시아버님과 함께 살 거라면서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내 남편 아버지인데 그리고 혼자 쉬라는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던 차라 저는 차 안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님과 함께 살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를 처음 본 시아버지는 많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고요. 시부 그래 먼 길 오늘 아들 고생했다. 남편 하영아 인사드려 아버지이셔나. 아버님 이렇게 뵈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시부아 네 얘긴 천천히 하고 일단 들어가시죠. 남편 아버지 며느리한테 웬 극존칭을 써요. 그냥 말 놓으세요. 이상해요. 저희 셋의 만남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장이 잡혔다면서 출장을 떠나게 되었겠지요. 자기야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남편은 이번엔 좀 길어 한 2달 걸릴 것 같아. 좀 길긴 하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나 잘 지내고 있을게. 도착하면 꼭 전화해 남편 알았어. 당연하지 그럼 가기 전에 우리 마누라 한번 안아보고 갈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남편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참에는 나름 요리 솜씨를 발휘를 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도 만들고 햄도 굽고 야채 샐러드는 물론 생과일 주스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고 보면 언제부턴가 시아버지의 속옷 빨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서 아버님 속옷을 손수 빨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빨게요. 시부 됐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 속옷인데. 남자는 무슨 아버님 건데요. 제가 할게요. 시부 나이 먹으면 남자도 아니냐. 어딜 쭉 늘으니 취급하고 그래. 하시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버님은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래도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시부네가 알아서 하마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어색하는 시아버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자기야 잘 있자. 남편 잘 있지. 나, 자기야, 근데 아버님 원래 그렇게 수줍은 성격이셔. 남편 아니,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없는데. 나, 그래, 자기한테 듣던 아버님이랑 많이 다르네. 남편 뭐 어색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나. 바빠, 나중에 좀 통화하자나. 그나저나, 자기는 언제 와? 남편 미안해. 일이 더 생겨서 조금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아. 이만 끊는다. 남편이 출장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하니 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씩씩하게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저는 시아버지와 작은 불편함들이 계속 일어났고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잘 받아주다가도 본인이 피곤하다며 다음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먼저 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참아야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시아버지와 어색함도 풀 겸 김밥 도시락을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나, 아버님 아직 점심 안 드셨죠? 시부, 근데 웬일이냐? 나,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시부 그런 거 뭐하러 싸우냐? 그런데 마침 지인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안색이 바뀌시면서 빨리 가보라고 저를 내어 쫓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싫어서 인사만 하고 얼른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지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본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이것만은 많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선 시부 진짜 임신이 맞다냐? 병원은 가봤고 이런 말만 하시면서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표현에 어색하신 시아버지시라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로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 자기야 나 임신 3개월이래. 남편아, 그래, 당신은 괜찮고. 나, 당연히 괜찮지. 근데 자기 언제 와? 남편 그러게. 근데 여기 일이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됐네. 내가 여기 일 마무리하는 대로 금방 갈게. 하지만 남편은 언제 온다는 소식은 없고 늘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이 달려있다면서 한 일에서 2년은 있다 갈 거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출산한 병실에 찾아와서는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헤어지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했더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미 한국에 있는 지인들 모시고 결혼식까지 다 치렀으니 네가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부네, 처음부터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네가 맘이 안 들었다 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 진수해외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어디 나이도 한참 많은 네가 그렇다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네가 내 아들을 넘봐. 마침 진수가 이제 천생연분을 만났길래 내 정신 차리라고 하고 살림 차려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방금 태어난 내 아가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자기 하나만 보고 이 먼 곳까지 함께 온 저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나 해외 출장 와 있으면서 나도 많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넌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는 아버님 모시기 힘들다는 투정만 해대고 이제와 핑계 같지만 기댈 곳이 필요했어.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식까지 치르고 신혼생활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내겐 일말의 미련도 없다는 진수씨. 저도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기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물론
시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물론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를 하겠지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진 길에 혼자 서 있는 이 기분. 눈물만 납니다. 오늘 사연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사연은 실화인데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고는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그 집안을 빨리 빠져나온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고 아기를 생각하셔서 힘차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